자, 우린 지수함수 어떻게 생겨먹은 게 지수함수냐? 자, y는 a x제곱 이런 걸로 생겨먹으면 이제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 변수가 지수에 들어가 있는 거. 자, 밑자체에는 양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수에 들어가는 저 x값이 실수값을 다룰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밑자체는 양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연속함수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이 1이 되면 안 되겠지. 왜? 밑이 1이면 상수함수잖아, 그지? y = 1이라는 이러한 형태가 돼버리니까 상수함수가 돼서 지수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히 y 값은 뭐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상황이 다 여기까지? 그쵸? 자, 근데 이 지수함수는 밑에 의해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죠.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니? 밑이 1보다 크면 한번에 예를 들어서 2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점을 찍어 보면 0 집어넣으면 1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2가 되고 2 집어넣으면 4가 되고, 맞아? 직선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타나요. 이게 A값이 즉 밑이 1보다 큰 상태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은 형태, 즉 0과 1 사이에 있게 된다면, 자, 2분의 1을 넣어보자. 그럼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얼마에 가까워져 가? 0에 가까워져 가겠죠, 그죠? 맞아요?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인데 0은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점근선을 갖고 있는 이러한 감소함수가 된다. 그래서 A 값이 0과 1 사이에 있게 된다면 이러한 함수로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의 특징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의역은 뭐 당연히 실수 전체예요. 맞아? 맞아요? 정의역이 실수고, 자, 치역은 어떻게 되니? y값이 0보다 큰 범위겠죠, 그죠?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 뭐 0,1을 당연히 지나가고 있고, 그렇지? 그렇지? 0,1을 지나가고 있고, 지나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점근선이 있죠, 점근선. 점근선이 존재한다. 자, y = 얼마? 0이죠. 상황이 가요? 자, 이렇게 생긴 거다. 그럼 뭐 지수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이 기본 개형을 뭐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자, 이 녀석이 특징이 이제 이래요. 자, 내가 여기에다가 칠판에다 이제 뭘 갖다가 쓸 거냐면은 밑에 의해서 이 녀석의 이제 변화율이 어떻게 이제 대소관계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기본형으로 얘가 y는 2x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자, 0보다 큰 쪽 범위 내에선 당연히 어떻게 돼? 얘보다 더 빨리 커지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보다 작은 쪽에서는 어떻게 될까?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보다 좀 더 마찬가지로 빨리 0에 가까워져 가는 뭐 이런 형태의,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율이 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게 y는 3의 x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자. 자, x축에 대칭하면 x 대신에 y축에 대칭을 시켜보자. 그러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밑이 1보다 어때요? 작죠. 그래서 얘가 대칭 형태인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고, 얘가 y는 3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요 녀석은 뭐 y = 2분의 1의 x제곱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 0,1을 지나가고 있는 상태죠. 상황에 가니? 자, 그럼 보면은 이런 얘기죠. 누가 제일 밑이 작냐? 요 녀석이 밑이 제일 작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밑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알겠지? 그래프의 형태에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밑이 뭐한다? 증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알겠어요? 밑이 증가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상황이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하나 더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y는 3 곱하기 x 3의 뭐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보자. 오케이? 자, 이 그래프는
y축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갔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요 뒤에 붙어 있는 상수 있지, 그지? 오케이? 요게 바로 점근선이야. 알겠니? 이게 바로 점근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x축으로는 평행 이동을 했다 안 했다? x축으로 원래 2의 x제곱이었던 그래프가 x축으로 평행 이동을 했다고 봐야 돼? 안 했다고 봐야 돼? 넌 했다고 보는 거야. 알겠니? 이거 했다고 본다. 왜냐면 자 여기 있는 이 3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밑이 2인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3의 1제곱이잖아, 그치? 맞아? 근데 얘는 3의 자 로그의 2의 2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1은 로그 2의 2니까 맞아? 근데 요 자리하고 요 자리하고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2의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성희가 그럼 결국 따라서 밑을 똑같은 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이 함수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이 x 플러스 로그 2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을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x제곱을 평행 이동시켜서 이 그래프랑 겹치게 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됐나? 오케이. 자, 이런 거 정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바로 그냥 로그 함수 할까요? 자, 로그 함수 할게요. 자, y는 로그 ax라는 이러한 함수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은 이제 로그 함수라고 합니다. 무슨 함수를 한다고? 로그 함수라고 해요. 자, 얘가 로그가 정의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만족을 해야 되지. 일단 밑과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 맞니? 그래서 밑 자체가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되고, 그건 당연히 x는 무슨 수? 양수. 이런 상태가 돼야 이건 이제 로그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이 형태를 잘 보면 이 녀석을 잘 봐봐. 자, 우리가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이 녀석과의 관계가 있어요. 자,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봐. 역함수를 구해보면 x는 a의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로그 표현으로 바꾸면 이 녀석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y = x에 대해서 뭐하면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면 역함수 꼴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 상태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편할 것이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형태는 누구를 대칭 이동한 거야? 밑이 1보다 큰 녀석을 대칭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 형태는 a 값이 1보다 클 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요. 로그 함수 자체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자,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소한 함수였잖아. 지수함수가, 그지? 요걸 y =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이게 밑 자체가 0과 1 사이인 형태가 된다. 그러면 형태를 보아하니까 이렇죠. 자, 밑이 1보다 크면 지수함수도 로그함수도 둘 다 무슨 함수? 증가하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냐 감소냐는 누가 결정해? 밑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0과 1 사이에 a값, 즉 밑이 있다면 얘는 감소한 함수가 됩니다. 지수함수도 로그함수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의 이제 특징을 잠깐 좀 살펴보면, 자, 일단 정의역은 어디예요? x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치역은 뭐가 되지?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나온 거니까 그냥 실수 전체가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을 지나가는 상태죠. 지금 다음. 오케이? 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점근선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진수 부분이 0이 되는 값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니? 진수가 0이 되는 x값. 알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진수가 지금 x잖아. 그치? 맞아? x = 0. 이게 바로 점근선이다. 여기 상태에서는 뭐 x = 0가 즉 y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죠. 상황에 가요?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저거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자,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뭐야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 칩시다. 알겠죠? 자 얘는 로그 AX, 자 얘 로그 BX, 얘 로그 CX, 그 다음에 얘는 로그 DX 이렇게 놓고 보면 자 ABCD의 관계식 대소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밑이 A인 거와 B인 거는 당연히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니까. 근데 누가 더 크냐 이 얘기예요. 누가 더 크지? A랑 B 중에 누가 더 클까? B가 더 크죠? 아니 이런 거잖아. 로그 AX가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얘는 로그 A분의 로그 X라고 쓸 수 있냐 없니? 쓸 수 있지? 밀변 공식에 의해서. 그러면 얘가 지금 더 크면 클수록 뭐야? 여기서 높이가 더 작다는 소리잖아. 그지? 상황이가요? 그러니까 밑이 크면 클수록 X축에 더 붙어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대소 관계가 이렇게 돼요. 1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A가 크고요. 그 다음 B가 더 크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럼 누가? 둘 중에 누가 더 클까? C하고 D 중에서 누가 더 커요? C가 더 커요? D가 더 커요? C가 더 커? 야 아까 이거 봐봐. 이 방향으로 밑이 증가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밑 자체가 이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 누가 제일 작아?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D 이런 얘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해되시죠? 전부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쌤이 하나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얘들아, 이 그래프들을 잘 보시면 점근선이 존재하지, 그치? 지수함수도 로그함수도 점근선이 존재하잖아. 근데 그 점근선이 생길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점근선이 있어. 뭐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점근선이 있어.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만약에 무한대로 갈 때 얘한테 접근해 간다. 이렇게 x값이 늘어나면서 얘한테 접근해 가는 방식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방식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또 얘가 점근선으로 되는 것은 이런 방식과 이런 방식 두 가지가 있단 말이지. 근데 잘 생각해봐. 얘도 그렇지만 이 점근선에 다가가려면 반드시 그래프의 모양새는 뭐 해야 된다? 아래로 블록해야 돼. 직선으로 갈 수는 없잖아. 점근선인데 이렇게 직선 쭉 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휘어져서 가는데 위로 이 상태에서 이 x축 위에 있는데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 접근할 수는 없다는 거야. 알았니? 이건 좀 알아둬라. 나중에 미분 파트 가가지고 이건 또 그치? 그래프 개형을 찾을 때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보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점근선의 형태가 되려면 반드시 이렇게 뭐가 돼야 된다? 볼록의 형태도 같이 염두에 두고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되도록이면 이해되지? 아니, 여러분들 나중에 미분 파트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니? 그럼 얘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극대를 찍고 내려오는데 여기에서는 위로 볼록한 상태였단 말이야. 알겠니? 자, 봐봐. 형태가 위로 볼록하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가 점근선에 붙어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아래로 볼록해야 된다고. 그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변하는 분명히 그런 지점에 변곡점이 있어 없어? 반드시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해가 돼요?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자. 이해는 물론 뭐 한참 뒤에 나올 얘기긴 한데 이런 거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뭔지 아시겠죠? 이해가? 오케이. 자, 그럼 네. 그래, 좋아요. 자, 얘들아, 다음 두 개의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일까, 다른 그래프일까? 자, 로그 x 제곱이라 y 이퀄 로그 x 제곱이라는 애가 있고, y 이퀄 2 로그 x라는 그래프가 있어. 오케이?
이 두 개의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야, 다른 그래프야? 같은 거예요.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다른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오른쪽 그래프는 좌표 평면에서 그죠?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고, 알겠니? 얘는 0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와 이렇게가 쌍으로 나타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해돼? 자, 그래서 이런 거 좀 차이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뭐 패스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프 개형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 잘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활용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활용 얘기인데 이제 방부등식 얘기입니다. 방부등식 얘기고 자, 일단 뭐 첫째, 자, 방정식 얘기부터 할게요. 자, 방정식부터 할게요. 자, 일단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다. 오케이? 자, 우리가 지수 방정식에서는 스타일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a의 x제곱이 a의 fx 승이 a의 gx승이다. 이런 거죠. 자, 이런 스타일 하나랑 a의 x제곱의 제곱 더하기 b ax제곱 더하기 c 얘는 0 이런 걸 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오케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러면 봐봐요. 얘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냐면 자, 일단 밑이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지수가 같지 않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지수가 같지 않아요. 자, 근데 얘가 a 값이 만약에 1이어버리면 얘가 변수로 나왔을 때다. 알겠지? a가 만약에 변수로 나오면 a가 1이어버리면 지수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같아. 알았니? 상황이 가시죠? 이거거나 또는 fx랑 뭐가? gx랑 같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상황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여기 ax제곱이 있고 여기는 ax의 전체 제곱이 있지,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해서 푸는데 ax제곱을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a가 양수고, 그쵸? 그거의 거듭제곱꼴이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무슨 수? 양수죠, 그죠? 2차 방정식처럼 풀면 되는데 문제는 반드시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해를 찾아줘야 된다, 이 얘기다. 알겠어요? 자, 이제 지수 방정식의 형태.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밑이 서로 달라요. 밑을 통일시켜줘야 되는데 저기 이제 밑이 다른 경우가 가끔 있어. 알겠니? 밑이 다른 경우. 그러면 만약에 이런 형태에서 자, 밑이 다르다면 밑이 다른 경우는 주로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면 좀 편하게 풀립니다. 알겠죠? 그런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로그예요. 자, 로그도 마찬가지로 얘처럼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뭐냐면 로그 a의 fx, 얘가 로그 a의 gx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자, 로그 방정식은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똑같다는 얘기는 이거랑 같은 얘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냥 fx랑 gx랑 같으면 되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둘 다 어디 있지? 진수 부분에 있죠. 맞아? 진수 부분에 있기 때문에 얘가 둘 다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는 거야. 보통 학생들이 이 부분을 까먹고 해를 엉뚱하게 찾는 경우가 있다. 가령 예를 들면은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fx고 자, 이게 gx. 근데 이렇게 x축이 지난다. 알겠니? 그래 놓고 나서 요거 알파, 요거 베타 이래 놓고 방금 전에 했듯이 로그 fx와 로그 gx 자, 이 녀석의 해를 찾으래. 그러면 봐봐. fx랑 gx랑 같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파와 베타가 둘 다 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틀리는 거야. 알겠니? 왜 그렇다고? 알파를 넣으면 음수가 나오지. 얘가 음수가 돼버려. 알겠니?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근으로 쓸 수가 없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써놓으면 틀린다. 얘는 안 되는 거죠. 얘만 해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로그 AX를 T라고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로그 X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다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에는 그냥 해를 구해주시면 돼요. 상관없다. 알겠죠? 따로 범위가 없다. 나중에 X 값이 나오는데 양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이 녀석이 내가 이야기하는 건 이 t 값 자체가 양수, 음수 다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니? x가 아니라. 자, 이래서 이제 방정식 파트는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부등식 얘기예요. 자, 부등식으로 바로 갈까요? 자, 부등식으로 합시다. 자, 부등식. 자, 지수 부등식은 똑같아요. 밑을 서로 통일시켜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fx랑 gx랑 단순하게 비교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또 스타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문제는 방정식보다는 부등식이 조금 더 신경 쓸 게 많다는 거죠. 자, 일단 뭐냐면, 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의 형태지, 그치? 그러니까 지수가 더 크면 클수록 더 큰 값을 가져. 맞아요? 그치? 그래서 이건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fx와 gx 지수의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질 않습니다. 이렇게. 원래 있던 방향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a가 밑에라는 녀석이 0과 1 사이면은 x 값이 늘어나면, 즉 지수에 있는 값 자체가 늘어나면 전체 값이 작아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부호와 지수 부호가 전체 부호가 달라요. 그래서 fx와 gx가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형태의 부등호를 갖게 된다.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스타일 요 형태는 방금 전에 했지만 ax 제곱을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양수 범위 내에서 해를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헷갈리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번 봐봐. 3의 x 제곱이 0보다 커야 되고 9보다 작아야 된대. 자, 그럼 x의 범위는 어디야? 2보다는 작아야 되죠? 또 네, 그렇죠, 알았죠? 낚이는군요, 역시. 얘들아, 3의 x제곱은 x에다 무슨 짓을 해도 0보다 커라니? 그러니까 왼쪽 부등식은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니? 그냥 이게 정답이야. 알겠어? x에다 0을 넣으면 1이란 말이야. 이해가 돼? 그래서 얘는 당연한 얘기야. 알았니? 당연한 걸 부등식을 가지고 노니? 이건 그냥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왼쪽 부등식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돼?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참 이게 내가 보여줄 때는 선생님 제가 그런 거 어떻게 낚이겠어요? 그런 거 낚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에서 문제에서 볼 때 모른다 이거야. 실수 안 나오게끔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로그 부등식을 볼게요. 자, 로그 부등식도 스타일이 두 개예요. 자, 이런 형태랑 뭐 이렇게 생긴 거. 오케이?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크면 로감수가 증감수죠. 그 진수 부분이 더 크면 더 큰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얘가 어디에 있다? 진수에 있다.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찾는 거야. 알겠니?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값이 0하고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밑이 1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증가야 감소야? 감소한 형태의 함수가 나타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진수값이 더 크면 클수록 더 작은 값이 나와줘야 돼. 무슨 얘기야? 이 부호와 전체 부호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나옵니다. 이렇게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뭐하다? 양수 범위의 값에서 찾아줘야 된다. 알겠죠? 이해가 돼?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자, 이게 뭐 gx, 자, 얘가 fx 이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알겠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여기가 델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오메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성향이 가시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자, 로그 gx가 그죠? 로그 gx, 로그 fx. 자, 로그 gx. 이 녀석의 해를 찾으래. 이해가 되시죠? 성향이 가지? 자, 해를 찾으래요. 자, 그럼 어떻게 찾아줘야 되냐?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그러니까 fx가 누구보다? gx보다 작은 쪽을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0보다 큰 쪽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gx가 더 높은 데는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죠, 여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데 문제는 알파보다 작은 쪽은 안 된다고. 알겠어? 왜?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결국 x가 누구보다 큰 쪽? 델타 쪽보다 큰 쪽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만 또 써놔도 틀려요. 왜 그렇지? 정의가 되는 게 오메가까지밖에 정의가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까지 써줘야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이런 거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자, 할 땐 몰라요. 안 들리겠지. 뭐 이러는데 실전에 딱 들어가서 그렇죠? 문제 풀 때는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실수가 나옵니다. 연습을 잘 해놓으시고 자, 얘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 치환해서 그냥 푸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건 없죠? 그렇죠? 그러냐 얘들아? 그래요. 자, 그 다음 또 볼 게 있나요? 그 절대값하고 같이 붙어 나오는 경우에 여러분들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이건 그냥 여기다 참고로 적을게. 자, 얘들아, 자 이거 자 로그 함수예요. 자 a의 x의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거 어떻게 될까?
자, 밑이 뭐 밑이 1보다 크다고 할까요? 자, 뭐 2라고 할게요. 밑이 어떻게 그리냐 이거? 자,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립니다. 맞아요? 그치? 자, 그런데 전체 절대값이 있으니까 음수 쪽이 안 나오죠? 이게 x축의 대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y는 로그 절대값 fx, 절대값 x. 자, 뭐 이랑 할게. 뭐야 이거? 하하하, 잡았죠? 자, 자 어떻게 나오니 얘는? 그렇죠. x를 넣나 마이너스 x를 넣나 똑같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원래 절대값이 없었다면 이렇게 생겨먹네요. 알겠니? 근데 이 녀석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해가 됐니? 성에 이해가 되셔야 돼요. 뭐 나중에는 뭐 일단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는 거. 절대값이 나오면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패턴을 몇 가지를 딱 유형을 잡아가지고 공부를 잘 해놔. 알겠지? 그러니까 뭐 전체 절대값이 붙냐, x에만 붙냐, y에만 붙냐, x, y 둘 다 붙냐. 이게 다예요. 알겠어? 절대값 나올 수 있는 내용은 그게 다란 말이지. 함수에서. 자, 그래서 그걸 잘 그릴 줄 알면은 얘기가 끝납니다. 자, 그래 뭐 네, 됐어요. 또 설명할 게 있나? 네. 예제 풀까요 바로? 예제를 봅시다 그러면.